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쉬면서 생각들 해보시고 오셨나요? 생각보다 패들렛에는 아직 많은 의견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패들렛에 있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나누면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토론 주제 1과 토론 주제 2에 있는 내용들이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주제별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혹시 이 여기에 제시된 주제 외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 패들렛에 남겨주신 의견들이 이제 떠 있는데요. 탈성장과 관련해서 두 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 지금 모두의 성장을 내세워서 이제 이 모두라는 말의 가치를 굉장히 왜곡하고 또 이 모두의 의미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아까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런 모두의 성장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되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탈성장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탈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남겨주신 분이 댓글로 또 있었어요. 일단 처음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성장에 맞서는 탈성장 뿔뿔이 정치를 조직하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이것이 좀 더 독자적인 진보 정치 세력이 차별적으로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이고, 탈성장의 방향으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배제되고 착취당하는 지역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탈성장 정치와 함께 지역과 현장, 도시 곳곳 시민의 일상생활을 현장이 될 수 있게 만들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산단으로 인한 전력 공급 경과지 주민들과 함께 반도체 산단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동맹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또 도심에서는 공공교통과 주거 분야에서 도시를 전환하는 운동을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댓글로 탈성장의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하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자칫 인간의 모든 생산과 활동 자체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체제에서 누구의 이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깊게 얽혀 있는데 성장을 줄이자라고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고, 탈성장이라는 언어 자체가 삶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산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체계를 변화시키고 기술과 공공 정책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하고, 권력 구조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정치적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체제전환운동 포럼 전반에서 계속 탈성장과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탈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개념이고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각자 조금씩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좀 더 보태주셔도 좋고, 두 분이 나누신 이 대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분 있을까요? 연결해서? 아니면 우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수영입니다. 저희 상현 대표님이 이것을 남겨주시고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자리를 떠나셔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는 취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결국 성장만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라는 점은 사실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자본에 굉장히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좀 파괴를 해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정부가 말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핵발전까지 그 방안으로 꺼내들었고 그 피해는 현재 산단 지역 그리고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런 어떤 마을 지역으로도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정권을 바꿔도 아래로부터 우리가 체제를 바꾸는 그런 정치가 없으면 이런 파괴는 좀 멈추지 않는다라고 보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녹색당은 이런 성장주의 연합에 맞서는 대안으로 탈성장 정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서 진보 정치가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이고 자본의 이윤 때문에 착취되고 밀려나는 지역 그리고 사회 소수자들의 편에서 그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성장이 그냥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성장에 맞서서 우리가 평등과 기후정의를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제 조직화인데요. 이게 사실 좀 어렵다는 건 다들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포럼에서 조직화를 아마 5번씩 외치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뿌리 조직화 현장이 어디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성장주의 정치가 망가뜨리고 있는 지역과 현장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용인 반도체 산단의 문제도 단순히 어떤 송전탑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산단 자체의 문제다라고 싸우면서 동맹을 넓히고 도시에서는 교통 그리고 주거 영역에서 전환운동을 조직을 하자.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전환 운동의 동료들과 함께 녹색당이 토원 개발에 맞서는 공동행동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탈성장을 위한 행동? 방향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같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일.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얘기하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를 저기 스탭 여러분들 그 사회자분이 지명을 하면 마이크를 주세요. 네네. 아 제가 좀 반론 단 사람이라서 제가 먼저. 아 네네. 그러면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플랫폼쇼 활동가 미니입니다. 반론이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고 약간 보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상현 대표님이 쓰시고 가신 것 중에서 저는 반도체 산단이 용인에 있어야 되느냐, 전라도로 가야 되느냐, 경상도로 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단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공감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또 탈성장 정치를 조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좀 적어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댓글을 제가 달았기 때문에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꼭 성장했으면 좋겠는 기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몇 밤 며칠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그 고통 때문에 어저께 새벽에 3시에 정말 코가 너무 막히고 너무 몸살이 나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웠는데요. 냉장고에 있던 온갖 음식을 꺼내서 밥을 먹은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종합 감기약 있잖아요. 병원에서 받은 그걸 먹었는데 정말 먹고 나서 20분 만에 코가 뻥 뚫리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인간과 비인간 생물들이 좀 더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다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빨리 죽고 싶다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은 저는 여전히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탈성장이라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어떤 파괴적인 자본주의 성적 모델을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든 생산과 활동 자체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활동 그 자체보다 어떤 체제에서 누구의 이윤을 위한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무엇을 먼저 만들려고 하고 그것의 가격은 누가 매기는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약간 이럴 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하는 것은 사회성장 논의가, 저기 손이 흔들리죠? 손을 바꿔볼게요. 사회성장 논의가 뭔가 GDP를 줄이자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 노동은 어떻게 보호할지, 또 복지와 공공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인데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서로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윤 중심의 성장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외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등한 풍요라는 점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말해야만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소위 조직화라는 것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그런데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생산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체계를 변화하고 기술과 공공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자 이런 주장만으로 전 이런 복잡한 전환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갖고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전환의 혜택을 누리는가, 이것을 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전환 운동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마이크를 드시고 이야기하시다가 중단된 분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플로어에서 지금 발언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플로어 발언은 되도록 3분이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으앙하고 우림을 터뜨리는 것부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마저 할 수 없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으앙 울음을 터뜨리고 걸음마 연습을 해서 걷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이라는 저의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나타난 전기만 있으면 된다는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빨리 아이를 키워서 공장으로 보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지? 도대체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이지? 하지만 저도 학교를 들어갔고 나이를 먹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낳고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저를 밀어냈습니다. 너 들어오지 마.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밖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숨을 자유롭게 쉬고, 내가 웃음을 자유롭게 웃고, 내가 울고 싶을 때 자유롭게 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팔이 작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무엇인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탕 2개 있으면 내 친구 하나 주고 나눠 먹으면 기뻐.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이고 어디가 옆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삶이 다시 시작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울어.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꾸려갈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달리게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탈성장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또 경합되는 토론으로서 진행되지는 않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일단 문제 제기와 인식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단순히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지금 더 많이 성장해야지 그 다음에 배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약간씩 변형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장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그게 누구를 위한 어떤 방향의 것이어야 하고 거기에 개입하고 있는 권력은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주제를 서로 경합하는 토론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토론으로서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줄 분 계실까요? 네, 뒤에. 네.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빨리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방금 얘기해주신 사회자님께서 얘기해주신 탈성장, 더 많이 성장해야지 더 배분할 수 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미 좀 성장되었다. 이미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파괴해서 성장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좀 더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또 해주신 분이 정치적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저희 가족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동생 생일에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은 어머님이 이명박을 투표를 하셨다가 전라도로 내려가시고 이재명 빠순이가 된 상태세요. 그래서 너 지금 뭐해? 라고 했을 때 나 자본주의 체제 전환 운동 토론에 왔어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바꿀 수 있어? 진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고 내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 공공은행에 대한 대안을 들었는데 그게 좀 참신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더니 설명을 해줬더니 그걸 누가 그 은행에다 돈을 넣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넣지 그걸 누가 넣어?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어제 가족들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저의 고민은 저의 탈성장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뭔가 노동하지 않는 소득을 받지 않겠어라고 의지를 내는 게 저의 탈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그냥 그렇게 내가 탈성장을 하겠어. 그렇게 뭔가 의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얘기를 가족들과 나누면서 저희 남동생이 그래서 바꿀 수 있어라는 대답을 대신해주기도 했는데 실제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바뀌어왔어. 한 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지금 퍼진 상태야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듣고 그래 그럼 나의 탈성장을 하겠다는 이 의지가 언젠가는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어쨌든 이미 성장되었고 나만의 탈성장을 하기 위한 구조로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하신 뭔가 지금의 성장이 착취를 위한 성장이고 여기서 더 성장하겠다는 어떤 의지보다는 이미 성장됐으니 어떻게 배분하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같이 논의라기보다는 좀 의견이기도 한데 이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돼서
우선은 이건 제가 파악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올 초에 이제 기후정의 동맹에서 사실 저는 중요한 성명서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혹시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우려를 좀 담은 이제 그 성명서였는데 그 성명서가 꽤 저는 저기 지역에서는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운동가들은 그 성명서를 가지고 마타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운동을 분열시키는 주장이다라는 얘기. 사실 그 함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일단은 막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운동 일각에서는 어느 누구도 운동사의 어느 누구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백지화한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단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도 뭔가 뭐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보다는 사실 뭔가 이러한 우리의 주장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백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지극하게 다들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 자체가 뭐 마타도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가만히 봤을 때는 우리 얘기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만 돌지 더 적극적으로 좀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저는 그 기후정의 동맹이 1월 초에 냈던 성명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좀 더 확산시키는 주장들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전라북도만 보면 무주에서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 무주에서 전주까지 오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3월 초에 중단이 돼요. 무주 지난 장소에서 이제 전주로 오는 대중교통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개발과 관련된 담론들만 지역에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산다, 그 아까 여기 말했던 5국 3등이나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발언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좀 더 확산시키고 공유할지 그것도 참 작지만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번 더 그 기후정의 동맹의 그 성명서를 조금 더 나누는 좀 그런 활동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의견은 우리가 토론 주제 2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중요한 문제의식과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연결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아까 중간에 손 드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닐까요? 네, 패들렛에도 그 모두의 성장에 민중도 없고 풍요도 없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장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모두의 성장은 성장도 문제지만 모두는 더더욱 아니고 이제 성장하면 모두가 나아진다라는 것의 새로운 버전이다, 신낙수론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의견을 이야기해주신 분이 이제 어제 부채 세션에서 있었던 그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 어떠한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더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조직화가 단순히 한 명을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같이 나누고 어떤 가치를 같이 향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탈성장에 관한 이제 고민들, 이것이 그 성장의 방향에 대한
이미 그리고 성장해서 충분히 만들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가치로, 다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를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도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토론 주제 2에서 또 더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한두 분 정도 더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두 번째 주제로 연결해 가면 좋겠는데요. 이 주제 관련해서 좀 더 같이 이어져서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첫 번째 주제에서 나온 이야기들 관련해서 아까 발제하신 미련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뒤늦게 봤는데 오픈 카톡방에도 관련한 이제 왜 성장과 탈성장, 불평등과 평등을 연결시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성장이냐 평등이냐 질문했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대가로만 가능하다라는 점에 이제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 탈성장은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급진화되고 있는 중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듯이 좀 성장 거부하고 그냥 평범하게 가난하게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수준은 좀 넘어섰고,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변환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논의로 진전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성장이라는 말이 아직 충분히 그렇게 인식이 공유되지 않다 보니 성장에서 이탈하는 거 혹은 성장으로부터 혼자 탈주하는 거 이렇게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 함께 고민하는 맥락과 함께 이제 탈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도 좀 이어가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왜 우리가 탈성장하려고 하는가, 그 목표로 직진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평등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연구 모임 안에서도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요. 성장이냐 평등이냐라는 질문을 좀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토론 주제 2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이에 패들렛에 조금 더 두 개의 의견이 더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내려주시겠어요, 아래쪽으로? 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 아니라 다 성장에 동참해라 라는 이제 의미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작년에 나왔던 대한민국 진짜 성장 구조도 진짜 성장 구조도 기후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한 분이 올려주셨고요. 그 아래로 또 내려가면 모두가 아니라 자본의 성장이다 라는 얘기를 자본의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문제의식을 좀 더 벼리면 좋겠다. 지금도 여러 합리적인 투자자와 자산가로 살아남으라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체제 전환에 어떻게 이제 접속할 수 있고 전환시킬 수 있을지 고민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좀 곳곳에서 또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여성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모임들, 여성들이 좀 더 같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모임들에서 여성들에게 투자 방법과 이제 재테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것이 또 페미니즘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부채 세션에서 우리가 은행을 완전히 다 탈환할 수는 없지만 은행으로 모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조금씩 은행과 한 계약을 우리끼리의 계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성장에 매달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토랄까요? 우리의 영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모두의 성장이라는 말을 기반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 2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이 체제전환 운동 포럼 체제전환 운동으로서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그 사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별로 없었던 거 봤는데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포함해서 플로어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미 패들렛에 의견을 남기셨는데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먼저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들렛 누가 남긴 거죠? 네. 네. 예, 춘천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에서 활동하는 효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패들렛 남긴 거는 조금 더 내려가 주시면은 하나 있거든요. 어제 저희 지역 세션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역정의 행동 강령이라는 걸 하나 제안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병렬식으로 쭉 나열하는 우리 투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의 다양한 투쟁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우리가 반자본 전선으로서 이 지역의 그 자본에 맞선 최전선에 있는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공유하고 뭔가 공감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정리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지역적인 행동 강령을 우리 체제전환 조직위 차원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 강령에 맞게 지역 버전으로 뭔가 춘천의 문제들 또 강원의 문제들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뭔가 동네에 있는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우리가 작은 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하나 제안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보면 글쎄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전 줌 회의를 해도 줌 회의를 하거나 이제 서울에서 많은 회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줌 회의를 하게 되거나 또 강원도도 지역이 넓어서 뭔가 잘 만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디오라든가 어떤 그런 매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뭐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문서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집에 되돌아갈 때 다 까먹게 되고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록하고 계속 환기하는 작업을 1년 동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같이 하고 싶은 거긴 한데 여기 책을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요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매일 자기 전에 한 장씩 읽으면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친구들 많은 사람들 뭐 웹자보를 만들어서 공유해도 좋고 그래서 동네 모임을 가져서 뭔가 읽은 걸 공유하는 책 모임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기록 우리가 새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에서 잘 쌓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했던 어떤 기록들 과거의 기록들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계속 환기하는 그런 어떤 기록의 작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구체적이고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기록을 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패들렛에 마침 이제 우리 버전의 페이스북을 스케치북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요거 의견 남겨주신 분 혹시 여기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성 노동인권센터 박윤준입니다. 네, 생각보다 반응이 있어가지고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하트가 8개, 웃겨요 하는 게. 네. 저 웃겨요의 의미는 가당키는 하겠냐 이거 아닐까요? 네.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분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데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가 어렵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동네 친구한테 읽자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불가능할 겁니다. 전 불가능한 일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스케치북은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에게는 아까 여기에 AI 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사회운동판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 전문가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좀 이름을 밝히는 그렇지만 어쨌든 페이스북에 염증을 느끼고 막 떠나고 싶어하는 활동가들이 많고 말씀으로는 대한목을 만들자고는 하시는데 이제 제가 뭐 같이 만들자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홍명도 동지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도 좀 그거를 좀 각자의 또 고민이나 각 단체의 고민 안으로 좀 수렴하지 않고 이런 플랫폼 이런 포럼 자리에서 좀 뜻을 조금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야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좀 온라인상으로 그 온라인 접근성이 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올리다 보면 우리 활동과 어떤 생각들을 아카이빙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 갈래에 따라서 계속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담론들을 계속 축적하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는 각자의 정말 다른 서로의 삶과 활동의 맥락들이 읽혀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게 봐야 되고 장시간 관찰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모아서 모금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렸고요. 네, 이거까지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견들을 보니까 좀 더 같이 공유하고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작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세요.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의견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인 활동가에게는 정보가 필요해요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만 다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의제들과 어떤 구체적인 대안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기 와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눈 것들을 이제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요거 관련한 의견 조금 더 주셔도 좋고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해봤으면 하는 것은 앞에서 제안했던 그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으로부터 서로 재배치하고 다르게 작동시킬 방식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의 집회에 연대하러 가는 것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서 그 의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의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소개하거나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오늘 체제 전환 운동 포럼의 이 3일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들과 더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고 피해자 당사자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세금 많이 내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나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은데 부가세로 다 뺏긴다고 느끼는 시민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그 당사자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너무 고립되고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제한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누구나 당사자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무제한 토론을 한번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계속 내용도 올리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너무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사자들이 말할 기회들을 더 만들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네, 저 뒤에서 먼저 손 드셔서.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공유드리는데요. 그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최근 리부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웹 플랫폼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현재 제가 그 창간 대회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거기까지고 그 이상 구체적으로 뭘 넣겠다 하는 것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쪽에서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 그 내용 두 가지를 좀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저기 홍보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최현수님. 네. 예, 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토론 주제 2를 다른 방식으로 읽은 것 같은데 저는 공공성을 침울하는 체제전환의 뭐 운동 방식, 의제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해서 제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체제전환이 그래서 3년째 이렇게 들어왔고 아까도 뭐 이제 좀 더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우리가 조직의 다양한 다양한 단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가에서 좀 염려되는 지점들도 있고 제 생각에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이왕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각 단체와 개인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뭐 성공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중요한 체제 전환의 정신이고 의제다라고 내세우면서 공통의 싸움의 경험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의제가 저는 공공임대주택 그 확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주거비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체제 전환 내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거비의 문제가 굉장히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혹은 우리가 만나는 시민들, 대중들의 주요한 의제도 그것일 거예요. 이제 뭐 그래서 이 자기 집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은 보수화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집의 문제는 굉장히 모든 시민들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집과 땅을 뭐 집 이전의 땅이겠죠. 땅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체제 전환의 중요한 근본적인 바탕이고 또 설득력도 있고 확장력도 있고 한 그런 거여서 이제는 하나의 공통적인 투쟁 의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언제쯤부터는 좀 공동의 싸움 주제를 만들고 그것을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나아가자.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랑은 무관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공동의 의제를 제안해보자라는 것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제안해 주셨고 패들넷에도 그 지역적인 세션에서 제안된 행동 강령을 만들고 작동해가는 과정에서 지역별 대응이 아니라 공동의 대안적 요구를 같이 만들고 공동의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공공성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의 방향으로 여러 운동과 같이 의제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제안도 있어서 요거 쓰신 분들도 더 남겨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토론 주제 1에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자면
저는 탈성장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이거는 거의 관점이라고 해석할 정도로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의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탈성장이지라는 거에 대한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마찬가지로 공공성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다양한 수준의 공공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탈자본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AI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AI와 관련된 공공성은 뭘까? 탈성장이라는 맥락에서는 아예 AI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용인 산단 얘기도 나왔지만 아예 이거를 거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여기에는 AI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또 이해관계와 정책적 고려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과감하게 그것까지 주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희 세션에서도 그렇고 AI를 쓰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깥에 시민사회를 위한 AI 가이드 이걸 했는데 이걸 논의를 하면서도 시민사회 활동가들한테 AI를 쓰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이런 고민까지 나왔었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AI를 많이 써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공성은 AI와 관련된 공공성은 지금 이 수위에서부터 공공적인 AI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두의 AI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건 모두가 AI를 쓰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AI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막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접근권의 차별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모두가 어쨌든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맥락 속에서는 어느 정도 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공공성이라든가 탈성장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맥락에서 어떤 공공성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공공성들이 나름의 어떤 한계를 가지면서 의미를 가질 수 그런 동시에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오픈소스 운동처럼 오픈소스 운동을 어떤 사람은 이거는 빅테크의 어떤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어라는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그냥 오픈소스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저는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런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공공성이 뭐냐라는 걸 모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다양한 충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좀 유연하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네. 토론주제 1과 2가 매우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3일 내내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종일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여기 연령의 계층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공공성 논의도 그렇고 탈성장 논의도 그렇고 연령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있고 이제 젠더라고 하는 변수를 개입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령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주요 세력인 사람들과 굉장히 연동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80, 6090이 성장과 어떻게 관련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고요. 그래서 탈성장 논의든 공공성 논의든 실제로 이 논의의 장 자체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혹은 논의의 장 자체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많은 인구 집단이 있다. 이걸 인구 집단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숫자로만
상상이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장소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가. 오늘 그 미류 쌤이 하신 이야기 중에 중요한 키워드로 저한테는 필요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그 누구의 필요이고 누구의 필요에 어떻게 연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필요의 어떤 사회적 가치 이것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빨리 정리하자면 사실 그 디지털 센터에 대해서 우리 모라토리움 선언하자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저는 뭐 진짜 생태, 젠더 모든 관점에서 그거에 열렬하게 그 찬동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AI가 나오기 전에 검색들이 있었잖아요. 검색과 AI가 도대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이 신디지털 테크놀로지가 SNS라는 거 만들어 왔고 그리고 SNS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동맹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가능성 차원에서 찬동도 받았는데 거기에 진입 못하고 있는 5090 혹은 6090 인구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있고 이들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착취되는 집단이고요. 그리고 SNS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사실 길지 않았죠. 너무나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됐으니까 그 테크놀로지의 성장 혹은 흐름에서 배제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구구 유튜버들에게 포획돼서 반동 세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으로 공공성을 정말 치열하게 바닥에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돌봄 얘기할 때도 청소년 얘기하고 뭐 그 유아 얘기하지만 노년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노년들 혹은 지역에서 굉장히 고립된 이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공공성에 어떤 의제로 가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서영표 교수도 뭐 돌봄과 관련해서 혹은 죽음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좌파적 이념을 세우자라는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정작 이 이야기는 계속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돌봄을 공공성의 핵심 의제로 포섭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들어서요. 네,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맨 뒤에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노동계 모 한 씨가 아니고요. 예, 저는 한상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겁기를 해가지고 세대 간의 언밸런스가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이야기를 주셔서 가만히 있다 갈까 어쩔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도 좀 목소리를 내야 쓰겠다 이런 용기도 주셔서 좀 전에 발언해 주신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3일째 여러 가지 일정들을 뭐 다는 못했지만 하여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각각의 이제 자유의제들하고 3일 동안 오는 토론의 과정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의 체제에서 혁명적 사고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도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이것을 지금 안 해가지고 일하는 기본법으로 이렇게 제안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재명 정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데 막 부자들의 세상을 부수고 이런 것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혁명은 뭐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정력보라가 중심이 되는 민중 권력 세상을 만드는 것이 혁명의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경로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로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혁명의 다른 말은 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럼 혁명의 질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오늘 뭐 5번씩 외치라 이런 요구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오히려 갑이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여전히 좀 힘을 쓰고 있는 이런 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진지를 만들고 저런 토론 주제 1과 2를 함께 우리가 공론을 하고 우선순위를 진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하드웨어들이 돼야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우리한테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과정과 공론의 과정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는 가능한데 그 중간중간에 목표를 가는 과정이 계량화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DSA에서 조람 mamdani를 당선시켰던 선거 핵심 관계자 두 분과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기도와 서울보다 약간 적어요. 뉴욕시 전체가 약 한 870만 정도 되니까.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소프트웨어는 10명밖에 안 된다는 작은 골반에서 중요한 선거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발제도 있었지만 노동자당이 죄송합니다. 노동자당이 어떻게 각각의 다름을 꼬가리고 왔는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의회주의에 대한 이런 소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저도 뭐 동의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개량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논의의 방식이 계급 투표로 하든지 저항 연대에 대한 투표로 정리돼서 아니면 어떤 행동의 결과치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저는 최대전환운동 포럼에서 함께 정당운동과 같이 모색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량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고요. 네. 한 2분 하시고 한 2분 정도만 더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발제문에서 이 불평등이 구구만 부상시키지 않고 균열은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 이 진단에 정말 많이 동의하고 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극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어떤 종류의 다른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을 조직할 계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균열이 나타나는 지점을 포착해서 이제 그것에서 이제 다른 큰 일종의 더 큰 균열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운동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청년 담론이 막 이렇게 부상할 때, 그러니까 이 청년을 어떤 이제 세대나 성별로 환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읽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최전원 운동이나 여러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어떤 종류의 지금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병렬적이거나 대칭적인 균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균열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3일 동안 진행된 최전원운동 포럼에서 그 기둥 같은 것들을 좀 발견하고 공통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선 예를 들면 이제 조직화된 집단행동 경험이 없지만 청년층 여성이거나 임금격차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성별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이 단일한 세대가 아니라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그 모순적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 안에 어떻게 양극화가 되고 우리는 어떤 청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인 권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실은 실제로 그 당사자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체제전환 운동의 어떤 종류의 일정한 그 실제 같은 공동의 실천을 하기 위한 틀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이제 서창호 동지나 다른 분들의 의견에 되게 많이 동의가 되고, 그걸 이제 지금 좀 시도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이 청년과 노년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지금 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렇게 환원되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인 시점에서 다시 이 세대를 계급적 관점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청년과 노년의 연결을 일종의 만들어내는 청년 조직화, 이런 좀 구체적인 전략과 조직화 대상과 이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굉장히 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성별이나 나이의 문제로 지금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하자는 게 아니고 보편적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왜곡된 지점들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대중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어쨌든 불안정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반페미니즘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비정규직 불안정 남성 노동자라든지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연결해서 지금의 이제 기후 부정의를 가속화시키는 에너지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사업 전략과 계획을 좀 우리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30초 이번에 네, 죄송합니다. 아직 발언 안 하신 분 먼저 발언 드릴게요. 뒤에 어느 분이 손 드셨었죠? 아닌가요? 아, 네. 윤영님이 뒤에. 네. 아, 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조금 토론에 늦게 참석해서 앞부분 토론 중에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종합 세션이니만큼 3일간의 토론을 좀 다시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3일간 굉장히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많은 의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참 떠오르는 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현장에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3일간의 시간이 우리가 이 현재를 훌륭하게 평론하는 능력을 갖게끔 했다면 저는 3일은 좀 실패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를 평론한다기보다 저는 뭐랄까요?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해상도를 더 높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굉장히 제 생각에는 조금 건조하게 금융과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 문제는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채무에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끝도 모르겠는 빈곤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단 2개월 동안 채무를 밀렸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받는 여성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둘러싼 문제를 해석하면서 만들어낼 때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오늘 이번에 토론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당면한 과제로 다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실천하고, 또 영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냅다 조직화하는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약속하고, 또 요 관점을 조금 더 길게 5년 뒤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번에 같이 고민했던 것을 5년 뒤에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포럼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고민한 내용들을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일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했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함께 토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치 마무리 발언처럼 해주셨어요. 네, 정부도 맨날 무슨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우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할까? 체제전환 5개년 계획
세워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두 분 정도 얘기 더 들어보고 미루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아직 의견 얘기 안 한 분 중에서 또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네, 한 분 계시고 한번 일단 먼저 손 먼저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분 정도 더 계신지? 네, 그러면 여기 네, 해주세요. 네. 음성 노동인권 센터에서 활동하는 박성우입니다. 저기 뭐라고 하죠? 페들러에서도 페들렛에서도 글을 쓰긴 했는데 저는 이 공공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이 자본과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발케문에서도 뭐 노동으로 생활비를 버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노동이 모두 공공성을 기치로 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면 좋겠지만 다수의 일자리는 또 수출에 의존하는 사기업의 일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공공성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 사기업 자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체제전환 운동을 이끌어내고 또 우리의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답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그 고견을 좀 많이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의견을 지금 얘기해 주실 분이 안 계시면 일단 지금 네, 맞다. 아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모든 논의가 있기 전에 우선 우리 시대부터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의 맞은 시대는 그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국힘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노동으로 계속 잘 살고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 근데 이걸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 노동이 없어졌으니까 너네들은 조금만 목숨만 유지하고 살 만큼만 줄게. 우리 기득권이 다 차지할 거야. 아니면 죽어 이거라고요. 이 시대를 보고 저는 기득권이 유지하려는 디스토피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차지하려는 거는 가능한 유토피아고 그 유토피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플로어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을 좀 같이 모아내면서 미루님이 마무리 발언 겸 같이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다 듣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중간에 뭔가 발주보다 더 어렵네요.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조금 발주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앞서 나온 이야기들 좀 연결해서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공성을 좀 미래를 발명할 실마리로 삼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공공성은 사실 한국의 사회운동이 가진 매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운동의 상상력을 가두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어떤 정책이 먼저 떠오르는 거.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공공성은 어떤 정책 제안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이 더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요즘 점점 주거 문제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근데 더 많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더 짙게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함께 싸워야겠다. 이 사이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자신의 어떤 생존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불안을, 그 경제적 불안에 대한 대안을 향해 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꾸준히 하자는 것이지 뭔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의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가능성을, 왜 우리가 이렇게 집을 구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수탈의 과정과 착취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정의가 쌓여왔는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를테면은 사실은 한국의 주거 공공성이 왜 무너졌나, 건설사 빼고 건설자본 빼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불평등은 엄청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한국은 특히나 여전히 건설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아직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 편인데요. 이런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 자체가 정부가 뭘 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걸 좀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공공성이 이를테면 노동운동 안에서는 공공부문 노조에만 할당이 되잖아요. 마치 공공운수 노조의 주제인 것 같지만 금속이든 삼별 이름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에서도 이 공공성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또 활동가들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할 텐데요. 평등을 이룰 사회적 동맹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고 형식이 아직 모호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활동가들을 만나고 더 연결하는 상상을 할 때 우리끼리 어떻게 더 잘 소통하고 모일 수 있을까만 고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을 경과하면서 다른 민주주의를 바라는 열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민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 생각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의 어떤 제가 앞에 발제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성장 주도해 중심으로 몰고 가고 막 이래서 우리의 어떤 평등의 거점들을 잘 연결해 보자고 했지만 저는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자본뿐만 아니라 어쨌든 한국에서 이 지역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구조로 수탈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여러 싸움들이 벌어지는데, 이를테면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는 분들이 차별금지법도 제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까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저는 체제전환 운동에 함께하는 분들이 자신의 역할로 자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투쟁을 어떻게 체제전환의 미래와 연결되는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줘야 활동가들끼리도 알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모여서 포럼하면 다 알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부채 문제 뭐였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현장들에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딘가에 연결되어 가는 것이 더 보이게 하자는 것이, 아까 이제 아주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자. 혹시라도 뭔가 체제 전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갖다 붙여서라도 표를 내고 티를 내는 활동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가는 만큼에서 그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늦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한 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거의 1시간 반을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이 1시간 반의 토론도 되게 짧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패들렛에 나온 의견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꼭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토론과 패들렛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 크게 4가지 모이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핵심은 이제는 체제전환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틀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틀거리를 온오프라인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서로의 운동을 좀 나누고 연결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리고 학습할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용어라던가 서로의 운동에 대해서라던가 우리 의제들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장, 그리고 공통의 의제들을 좀 만들어내보자. 무언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의제, 한번 성공하는 운동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그리고 조직화를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조직화를 하고, 그 조직화를 운동의 의제와 체제전환 운동의 연결점으로서 계속 만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체제전환 포럼 3년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제안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그거를 꼭 이어갈 수 있는 틀거리를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만드실 것 같고요. 어제 부채 세션에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나 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난 부채와 화폐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의 용어 같은 것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쉐어에서 같이 상담하고 있는 청소년 이주민 난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 이주민 난민들은 부채 얘기조차도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아예 아무런 자원이 없고 부채를 획득할 수 있을 만한 자원조차도 없고, 그게 없다면 관계 자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자원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자원과 가능성이 없이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른 가출팬이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들을 체제전환 운동에서 어떻게 같이 우리의 동지로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연결된 장으로서 이렇게 제안하고 같이 모아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어제 나눴던 그 대안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꼭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을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주민 50만 명을 미등록 이주민 50만 명 동시에 이제 체류 자격을 부여를 했잖아요. 그 운동을 만든 단체가 발음이 좀 어려운데 레굴라리사시온 자야라는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주민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누가 대신 발언하지 않게 미등록 이주민 직접 나서서 직접 발언하고 직접 조직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해서 그 운동의 성과로서 지금 이제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극우의 핵심이에요. 시티즌고라는 유럽 그 극우를 조직하는 핵심 단체가 거기 있고, 그 극우 단체가 이주민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보다시피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공격,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여러 운동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우리가 지금 체제전환 포럼에서 만난 것처럼 이 운동을 같이 만드는 과정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고, 거기서 핵심적인 주장이 누구도 선별하지 말고 모두를 한꺼번에 합법화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피해가 있으면 혹은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합법화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있다.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공공성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호들이 있어요. 이 구호들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실현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